차가운 빗방울이 무거운 납처럼 밤거리를 때리며 끝없는 우울함을 자아내고 있었다. 거대한 유리 빌딩인 에이펙스 글로벌 본사의 외관은 차가운 조명 아래서 오만한 자태를 뽐내며 솟아올라 있었다. 임신 5개월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윤지아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회사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한 손에는 남편 강민우가 평소 즐겨 먹는 고급 한정식 도시락이 따뜻하게 포장된 채 들려 있었다. 최근 연일 이어지는 야근으로 피로에 지친 남편을 위해 작은 위로를 전하고 싶었던 그녀의 마음은 빗속에서도 온기를 품고 있었다. 뱃속의 아이가 가볍게 태동하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었고 곧 남편의 놀라면서도 기뻐할 얼굴을 상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거대한 회전문 너머로 쏟아지는 밝은 로비의 불빛을 바라보며 지아는 우산을 살짝 기울였다. 그러나 정문에 다다르기도 전에 그녀의 발걸음은 굳은 듯이 멈춰버리고 말았다. 로비에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을 등지고 서 있는 익숙한 실루엣이 그녀의 시선을 강력하게 올가맸기 때문이다. 단정한 맞춤, 정장과 늘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자세. 그것은 분명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에 맞이 않는 남편 강민우였다. 하지만 그의 곁에 바짝 붙어 있는 낯선 여자의 존재가 지아의 심장에 차가운 얼음 송곳을 박아 넣었다. 젊고 화려한 옷차림의 그 여자는 민우의 팔짱을 낀 채 요염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고 남편은 그런 그녀를 밀어내기는커녕 다정하게 머리칼을 넘겨주고 있었다.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갑자기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킨 것처럼 귓가에서 웅웅거리기 시작했다. 지아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조각상처럼 그 자리에 못 박혀도 사람을 응시했다. 여자가 민우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까치발을 들고 그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이자 민우는 낮게 웃으며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 손길은 지아에게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은밀하고도 노골적인 욕망의 표현이었다. 믿을 수 없는 광경 앞에서 지아의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의 온기마저 급격히 식어가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다. 뱃속의 아이조차 불길한 기운을 감지한 듯 불안하게 움직이며 뭉쳐오기 시작했다. 본능적으로 지아는 몸을 돌려 정문 옆에 짙은 어둠이 깔린 조형물 뒤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심장은 흉곽을 부수고 나올 것처럼 맹렬하게 뛰고 있었고 거친 숨결이 입술 사이로 새어 나왔다. 당장 뛰쳐나가 그들의 뺨을 갈기고 오만한 남편의 가면을 찢어밟기고 싶은 충동이 활화산처럼 치솟았다. 하지만 오랜 시간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단련된 그녀의 이성은 폭주하려는 감정을 차갑게 억눌렀다. 지금 이 순간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자신의 패배를 자초할 뿐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고 저 기만적인 두 사람에게 가장 완벽한 지옥을 선사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철저히 침묵해야만 했다. 차가운 돌벽에 등을 기댄 채 지아는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녀는 강민우가 최근 새롭게 채용한 비서실의 젊은 직원 최유라였다. 뛰어난 업무 능력보다는 화려한 외모와 애교 섞인 태도로 입사 초부터 소문이 무성했던 인물이었다. 지아는 과거 회사 연회에서 그녀를 마주친 적이 있었고 그때 유라가 민우를 바라보던 끈적한 시선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자신을 질책했다. 남편은 언제나 가정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그녀의 눈을 멀게 했던 것이다. 두 사람은 비가 내리는 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로비 안쪽에서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며 서로를 탐욕스럽게 갈구했다. 분노로 인해 전신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지만
지아의 오른손은 이미 침착하게 코트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있었다. 그녀는 카메라 앱을 실행시키고 줌 기능을 최대로 당겨 초점을 완벽하게 맞추었다. 비디오 녹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 속에서 남편의 더러운 욕망과 내연녀의 천박한 미소가 고화질로 선명하게 담기기 시작했다. 증거물 하나하나가 훗날 그들의 목을 조를 견고한 밧줄이 될 것임을 알기에 그녀는 단 1초의 흔들림도 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그 어떤 훌륭한 법률가보다도 지금 이 현장에서 수집된 생생한 영상이 재판정에서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했다. 5분가량의 기나긴 입맞춤이 끝난 후 강민우는 다정한 눈빛으로 유라의 이마에 다시 한번 짧게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고급 세단이 주차된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그녀의 허리를 안고 천천히 걸어갔다. 그들의 뒷모습이 로비 안쪽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지아는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토해내며 벽에 기대어 주저앉고 말았다. 손에 들려있던 도시락이 차가운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지만 그녀는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아랫배에서 미세한 통증이 느껴졌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안으며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을 하늘로 향했다.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안고 있는 끔찍한 모습은 뇌리에 각인되어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버렸다. 지아의 머릿속에는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민우는 항상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었고 시부모의 무리한 요구로부터 방패막이가 되어주던 든든한 동반자였다. 그러나 그 모든 다정함이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고 자신을 기만하기 위한 완벽한 위장술이었다는 사실에 극도의 환멸감이 몰려왔다. 뱃속에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흘렸던 감동의 눈물조차 이제는 가증스러운 악어의 눈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그녀의 슬픔은 점차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로 형태를 바꾸기 시작했다. 바닥에 떨어진 화려한 도시락 포장지는 빗물에 젖어 형편없이 찢겨 있었고 마치 현재 지하의 처참한 상황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러나 윤지아는 결코 나약하게 무너져 내리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에이펙스 글로벌의 강력한 경쟁사인 대기업에서 전략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위기와 암투를 이겨낸 냉철한 승부사였다. 무참히 짓밟힌 자존심을 회복하고 자신과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남편이라는 인간의 가장 추악한 밑바닥까지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눈물을 거칠게 닦아낸 그녀의 눈빛은 비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푸른 불꽃처럼 싸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극은 이미 차가운 빗방울과 함께 잔혹한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지아는 차가운 빗속을 뚫고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와 운전석에 지친 몸을 뉘었다. 젖은 옷에서 한기가 스며들었지만 심장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복수심이 체온을 뜨겁게 유지시켜 주었다. 시동을 켜고 히터를 최대로 틀어 차가워진 몸을 녹이며 그녀는 방금 전 촬영한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했다. 어두운 화면 속에서 꿈틀거리는 두 배신자의 혐오스러운 실루엣을 보며 지아는 차가운 조소를 머금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이혼 소송의 증거로 제출한다면 위자료 몇 푼을 받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진정한 복수가 아니었다. 저들이 쌓아올린 모든 명예와 권력을 철저하게 박살내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만이 그녀가 원하는 유일한 결말이었다. 강민우는 에이펙스 글로벌의 유력한 차기 부사장 후보로 거론되며 사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쥐고 흔드는 인물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맹신에서 비롯되었고 그 자만심이야말로 지아가 파고들 가장 큰 약점이었다.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회사의 엄격한 규정을 비웃듯 대담하게 회사 로비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것은 그의 끝없는 오만함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는 지아를 철저히 속이고 있다고 굳게 믿으며 자신의 이중 생활이 영원히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 있었다. 지아는 운전대를 꽉 쥐며 그의 그 알량한 자만심을 이용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깊은 나락으로 밀어 떨어뜨리리라 다짐했다. 차량을 출발시키기 전 지아는 스마트폰을 꺼내어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건너편에서 낮고 묵직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지아의 회사, 소속 심부름 센터와 흥신소를 관리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수하인 박태준이었다. 그녀는 감정의 기복을 철저히 숨긴 채 평소와 다름없는 건조하고 단호한 어조로 태준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에이펙스 글로벌, 비서실 최유라의 과거, 행적과 현재 재정 상태, 그리고 강민우와의 모든 접촉 기록을 은밀하게 조사하라는 명령이었다. 태주는 어떠한 질문도 없이 그녀의 명령을 묵묵히 접수했고 즉시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짧게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다. 태준과의 통화를 마친 후 지아는 어둠이 짙게 깔린 도로 위를 매끄럽게 질주하며 집으로 향했다. 거세게 쏟아지는 폭우는 세상을 삼켜버릴 듯 맹렬했지만 그녀의 시야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고 또렷했다. 집으로 돌아가면 젖은 옷을 갈아입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남편을 맞이하는 완벽한 아내의 연기를 펼쳐야만 했다. 그것은 자신의 살을 찢어내는 듯한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었지만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감내해야 할 통과 의례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기 전까지 그녀는 거울을 보며 표정을 가다듬고 입꼬리를 올려 자상한 아내의 미소를 수백 번 연습했다. 완벽한 거짓말을 위해서는 내면의 진실마저 철저히 속여야만 했다. 고급스러운 빌라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거실의 적막함이 지아를 차갑게 맞이했다. 그녀는 젖은 코트를 서둘러 벗어 세탁기에 던져넣고 욕실로 직행해 뜨거운 물로 몸을 씻어냈다. 빗물에 젖어 엉망이 된 머리를 말리고 포근한 인부복으로 갈아입은 뒤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워 소파에 앉았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자신이 평소 읽던 태교책이 얌전하게 놓여 있었고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저녁 내내 집을 비우지 않았다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 주었다. 잠시 후 도어락이 경쾌한 기계음을 내며 열렸고 남편 민우가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민우는 젖은 우산을 현관에 내려놓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피로에 찌든 가장의 모습을 아주 자연스럽게 연기했다. 여보, 밖에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당신은 집에서 푹 쉬고 있었어.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너무 피곤하네. 그는 지아에게 다가와 다정하게 그녀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그 순간 지아의 코끝에 민우의 셔츠에서 배어나오는 미세한 향수 냄새가 스쳤다. 그것은 그녀가 평소 민우에게 선물하던 은은한 우디 향이 아니라 달콤하고 자극적인 여성용 플로럴 향수였다. 지아는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끔찍한 역겨움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그의 옷을 정성스럽게 받아들었다. 많이 힘들었지, 고생했어요. 밥은 내가 간단하게라도 차려줄 테니까 먼저 씻고 나와요. 지아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이며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민우는 아내 부드러운 손길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욕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욕실 문이 닫히고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지아의 얼굴에서 자상한 미소는 순식간에 증발해버리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무표정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즉시 민우가 벗어둔 겉옷 주머니를 빠르게 수색하기 시작했다. 지갑, 영수증, 휴대전화까지 모든 소지품이 그녀의 날카로운 감시망 아래 놓였다. 휴대전화는 철저하게 이중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지만 지아에게 그것은 큰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지아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고 얇은 USB 형태의 특수 해킹 장치를 꺼내어 민우의 휴대전화 단자에 조심스럽게 연결했다. 이 장치는 과거 회사 기밀 유출 사건을 조사할 때 보안팀 전문가에게 몰래 건네받아 보관해오던 최첨단 기기였다. 기기가 붉은 빛을 깜빡이며 작동을 시작하자 지아의 심장 박동도 점점 빨라졌다. 욕실 안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녀는 숨죽인 채 데이터 복사가 완료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불과 3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지아에게는 억겁의 시간처럼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마침내 기기의 붉은 빛이 푸른색으로 바뀌며 모든 복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알렸고 그녀는 재빨리 장치를 분리해 자신의 주머니에 깊숙이 숨겼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지아는 이미 주방으로 이동해 찌개를 데우고 있는 완벽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다. 민우는 가벼운 차림으로 주방으로 다가와 식탁에 앉으며 지아의 뒷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끓여주는 찌개 냄새를 맡으니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아. 그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거짓말을 내뱉으며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지아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사리를 억누르며 정성껏 차린 저녁 식사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맛있게 먹어요. 여보,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민우를 파멸로 몰아넣을 차가운 비수가 번뜩이고 있었다. 식탁을 마주하고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겉보기에는 완벽한 평화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소리 없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민우는 찌개를 맛있게 떠먹으며 최근 에이펙스 글로벌에서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장황하게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자랑스레 늘어놓는 그의 모습은 오만함 그 자체였다. 지아는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적절한 타이밍에 감탄사를 연발하고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남편의 자만심을 최대한으로 부풀려 주는 것이야말로 그가 방심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전략임을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지독한 인내심을 발휘하여 그 끔찍한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자정이 넘은 시각 피곤에 지친 민우는 침실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의 고른 숨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을 때 지아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개인 서재로 향했다. 두꺼운 암막 커튼을 치고 책상 스탠드 조명만 희미하게 밝힌 채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복사해온 민우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엄청난 양의 메시지와 사진, 그리고 통화 기록들이 화면 위로 쏟아져 내렸다. 지아는 냉철한 시선으로 스크롤을 내리며 그들이 은밀하게 주고받은 모든 추악한 대화의 흔적들을 텍스트 파일로 정리하고 중요 폴더에 암호를 걸어 안전하게 백업해 나갔다. 대화 내용 속에는 단순한 외도 이상의 심각한 문제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아는 민우가 최유라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과 보석을 선물한 영수증 내역을 확인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남편의 개인 계좌 내역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그런 엄청난 금액을 지출할 만한 자금의 출처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의심의 꼬리는 자연스럽게 에이펙스 글로벌의 회계 시스템으로 향했고 지아는 자신의 뛰어난 재무 분석 능력을 활용해 남편의 부서에서 진행된
최근 프로젝트 예산안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예산 집행 내역 곳곳에서 교묘하게 조작된 비용 청구와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의 흔적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치정 사건을 넘어선 거대한 경제 범죄였다. 강민우는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여 회사에 막대한 공금을 횡령하고 있었고 그 더러운 돈으로 내연녀와의 화려한 미래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지아는 이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고 잠시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다. 배신감에 이어 소름 끼치는 경멸감이 전신을 휘감았다. 겉으로는 청렴결백하고 유능한 리더인 척 포장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위선자, 그 추악한 민낯을 이제야 완벽하게 확인한 것이다. 이 횡령 증거는 이혼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넘어 강민우라는 인간을 감옥의 차가운 바닥으로 직행시킬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될 것이 분명했다. 지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빗방울이 부딪히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지친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불룩해진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뱃속에 아이에게 마음속으로 깊은 다짐을 전했다. 아가야, 엄마가 너에게 가장 깨끗하고 당당한 세상을 만들어줄게. 아빠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저 추악한 괴물로부터 너를 완벽하게 지켜낼 거야. 아이의 태동이 마치 엄마의 결연한 의지에 화답하듯 힘차게 전해져 왔다. 모성애와 복수심이 결합된 그녀의 의지는 그 어떤 강철보다도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완벽한 타이밍을 포착해 이 모든 증거를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뿐이었다. 동이틀 무렵 밤새도록 쏟아지던 빗줄기는 점차 잦아들고 동쪽 하늘이 옅은 회색빛으로 서서히 물들기 시작했다. 지아는 밤새 정리한 방대한 양의 디지털 증거 파일들을 안전한 클라우드 서버에 암호화하여 업로드하는 작업을 마쳤다. 화면 모서리에 떠있는 진행률이 100%를 가리키며 완료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녀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컴퓨터를 종료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육체의 피로보다는 정신적인 긴장감이 그녀를 팽팽하게 깨어있게 만들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흐트러진 머리를 빗어 넘기고 창백해진 얼굴에 가볍게 화장을 하며 다시 한번 완벽한 아내의 가면을 준비했다. 거실로 나오자 침실 문이 열리며 민우가 하품을 하며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지아를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좋은 아침이야, 여보라고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다. 지아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살기를 완전히 감춘 채 평소처럼 화사한 미소로 화답하며 좋은 아침이에요. 당신 오늘 아침은 샌드위치 어때요? 라고 상냥하게 물었다. 그녀의 철저한 위장 속에서 민우는 자신의 파멸이 째깍거리며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식탁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다. 지하의 잔혹하고도 우아한 복수극의 서막은 이렇게 일상이라는 가장 평범한 무대 위에서 조용히 막을 올리고 있었다. 햇살이 거실에 커다란 통유리창을 넘어 들어오며 평화로운 아침의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윤지아는 식탁 너머로 커피를 마시는 강민우를 바라보며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얼음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온화하고 다정했다. 민우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넥타이를 고쳐 매며 지아에게 가벼운 입맞춤을 남겼다. 오늘 저녁에는 중요한 클라이언트와 식사가 있어서 조금 늦을 것 같아 먼저 자고 있어, 여보. 그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평온한 얼굴로 거짓말을 내뱉었다. 지아는 그의 거짓말을 알면서도 무리하지 말고
조심해서 다녀오라며 다정하게 대답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미소는 차갑 식어버렸다. 강민우가 출근한 직후 지아는 곧바로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본격적인 정보 수집 작업에 착수했다. 그녀는 에이펙스 글로벌 내부의 인사 기록과 재무제표를 은밀하게 열람할 수 있는 우회 경로를 확보해 둔 상태였다. 지아는 과거 전략기획실에서 근무하며 쌓아둔 인맥과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남편의 부서 네트워크에 조용히 침투했다. 화면에 떠오르는 숫자와 데이터들은 민우의 횡령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퍼즐 조각들과 같았다. 지아는 매서운 눈빛으로 파일들을 하나씩 검토하며 자금이 유출된 경로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유령 회사의 이름과 가짜 영수증 내역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그의 범죄 행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민우가 빼돌린 회사 자금의 상당 부분이 최유라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지아는 유라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분석하며 그녀가 자랑스럽게 올린 명품 가방과 한정판, 보석 사진들을 확인했다. 사진 속 아이템들의 구매 날짜와 에이펙스 글로벌의 특정 프로젝트 예산이 기형적으로 지출된 시기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다. 민우는 회사의 막대한 공금을 자신의 개인 금고처럼 유용하며 어린 내연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낌없이 돈을 뿌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명백한 배임 및 횡령 증거는 이혼 소송의 승패를 넘어 강민우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였다. 완벽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지아는 박태준에게 추가적인 조사를 지시하며 행동 반경을 더욱 넓혀갔다. 태준은 유라가 거주하는 고급 오피스텔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보고서를 작성해 올렸다. 보고서에는 민우가 늦은 밤 유라의 오피스텔을 방문하는 사진과 두 사람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지아는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끔찍한 분노를 느꼈지만 결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자료를 날짜와 시간대별로 철저하게 분류하고 암호화된 드라이브에 안전하게 보관하며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우와 유라의 만행은 더욱 대담해졌고 그들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져만 갔다. 민우는 지아가 임신으로 인해 피로해하며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점을 철저하게 악용하고 있었다. 그는 주말에도 회사에 긴급한 업무가 생겼다는 핑계를 대며 유라와 함께 고급 호텔에서 미래를 즐기거나 교회로 여행을 떠나곤 했다. 지아는 남편이 집을 비울 때마다 GPS 추적기를 통해 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분노의 눈물을 삼켜야만 했다. 그러나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쓰다듬으며 훗날 그들에게 안겨줄 참혹한 지옥을 상상하는 것으로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다. 지아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 없이 완벽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에이펙스 글로벌 내부의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민우가 사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그의 독단적인 업무 처리 방식과 오만한 태도에 불만을 품은 세력도 분명 존재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의 동료였으나 지금은 에이펙스 글로벌의 감사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정민환 팀장을 떠올렸다. 정민환은 평소 강민우의 불투명한 예산 집행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지아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민우의 횡령을 입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단서를 제공하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지아는 정민환 팀장과 도심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비밀리에 만남을 가졌다. 그녀는 임산부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타나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챙이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렸다. 정민화는 지아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가 내민 서류 봉투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봉투 안에는 민우가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 공금을 유용한 정황이 담긴 결정적인 회계 자료들이 들어 있었다. 지아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남편의 범죄 사실을 밝히고 에이펙스 글로벌의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고 정민환을 설득했다. 정민환은 서류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강민우의 파렴치한 행각에 깊은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감사팀의 권한을 총동원하여 지아가 제공한 단서를 바탕으로 민우의 비리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아는 그에게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우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극비리에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두 사람은 완벽한 타이밍에 민우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지아는 강력한 내부 조력자를 얻음으로써 자신의 복수극이 한층 더 치밀하고 파괴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제 강민우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폭로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아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표정을 가다듬으며 다시 한번 마음의 무장을 단단히 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어머니가 되어야만 했고 저열한 배신자들을 심판하는 냉혹한 집행관이 되어야 했다. 그날 저녁 민우는 양손 가득 지아가 좋아하는 고급 과일과 디저트를 사들고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다정한 남편 코스프레를 완벽하게 소화해냈고 지아는 속으로 헛구역질을 하면서도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민우는 지아의 배를 어루만지며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을 만들자고 가증스러운 거짓 맹세를 속삭였다. 지아는 민우의 그 역겨운 손길을 견뎌내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지만 겉으로는 감동한 척 연기하며 그의 품에 안겼다. 당신이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주니 정말 고마워요. 우리 세 식구 영원히 행복할 거예요. 지아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차가운 살기를 품고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목을 조를 완벽한 올가미가 이미 그의 발밑에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마음의 평정을 유지했다. 민우는 아내의 완벽한 순종과 사랑에 취해 자신의 이중 생활이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는지 조금도 눈치채지 못한 채 오만한 승리감에 도취되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지아는 민우가 출근한 후 다시 박태준과 연락을 취해 최유라의 뒷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태준의 조사 결과 유라는 과거에도 유부남 상사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던 전력이 있는 교활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에이펙스 글로벌에 입사하기 전 다른 중소기업에서도 비슷한 스캔들을 일으켜 합의금을 받고 조용히 퇴사한 이력이 있었다. 지아는 유라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목적을 가지고 민우에게 접근한 꽃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씁쓸한 조소를 머금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탐욕과 헛된 욕망에 눈이 멀어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지아는 이 끔찍한 진실들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유라의 과거 스캔들 관련 자료와 합의서 사본까지 모두 입수하여 완벽한 범죄 프로파일링을 완성해 나갔다. 이 자료들은 훗날 유라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빠져나가려 할 때 그녀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버릴 결정적인 무기가 될 것이었다. 지아는 임신한 몸의 극심한 피로감 속에서도 하루하루 치열한 정보전을 수행하며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를 고수했다. 남편의 오만함과 내연녀의 탐욕이 빚어낸 이 역겨운 총극을 가장 처참한 비극으로 끝맺음하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차가운 밤을 지새웠다. 한편 에이펙스 글로벌 내부에서는 정민환 팀장의 은밀한 감사가 조금씩 성과를 내며 강민우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고 있었다. 정민환은 지아가 제공한 핵심 단서들을 바탕으로 민우가 주도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회계 장부를 샅샅이 파헤쳤다. 그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감사팀 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소수 정예 인력만을 투입하여 민우의 자금 세탁 경로를 역추적했다. 그 과정에서 민우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빼돌리고 그 돈으로 최고급 부동산을 유라의 명의로 매입한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민화는 이 엄청난 범죄의 규모에 경악하며 지아의 치밀한 정보력과 냉철한 판단력에 깊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강민우는 감사팀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이 차기 부사장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오만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 그는 사내에서 더욱 독단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에게 반대하는 임원들을 가차없이 짓밟고 배척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의 이러한 아나무인격인 태도는 회사 내부에 수많은 적들을 만들어냈고 결과적으로 지하의 복수극에 동참할 잠재적인 동맹군들을 늘려주는 꼴이 되었다. 지하는 민환을 통해 이러한 회사 내부의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전해 들으며 승리의 저울이 이미 자신에게 기울어졌음을 확신했다. 민우는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깊게 파고 있었고 지아는 그저 그가 구덩이 속으로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민우는 술에 잔뜩 취한 채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누워버렸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 해치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이 에이펙스 글로벌의 진정한 지배자가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지아는 술 냄새와 역겨운 향수 냄새가 진동하는 그를 바라보며 차가운 생수를 한 잔 건네고는 옆에 조용히 앉았다. 민우는 지아의 손을 덥석 잡으며 당신은 나만 믿으면 돼. 내가 우리 가족을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로 끌어올려 줄 테니까 라고 허풍을 떨었다. 지아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구역질을 꾹 참고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영혼 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도 챙기면서 일해요. 지아의 다정한 목소리는 마치 민우의 타락을 부추기는 달콤한 독약처럼 그의 귓가에 스며들었다. 민우는 아내의 맹목적인 믿음의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소파에 기댄 채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지아는 그가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창백했지만 동시에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강인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찬물로 세수를 하며 마지막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결전의 날을 위해 지아는 이혼 소송을 담당할 대한민국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비밀리에 선임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그녀가 선택한 변호사는 승소율 99%를 자랑하는 법무법인 에이스의 대표 변호사 한서진이었다. 한 변호사는 지아가 건넨 방대한 양의 불륜 증거와 횡령 자료를 검토한 후 그녀의 완벽한 준비성에 혀를 내둘렀다. 이 정도 증거라면 강민우 씨는 위자료 폭탄은 물론이고 징역형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모님의 치밀한 계획 덕분에 승소는 이미 확정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한 변호사의 확신에 찬 대답은 지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감마저 깨끗하게 지워주며 그녀의 투지를 더욱 불태웠다. 지아는 변호사와 함께 재산 분할과 양육권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빈틈없이 준비하며 승리를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어 나갔다. 그녀는 민우가 빼돌린 자금을 제외한 부부, 공동 재산의 내역을 낱낱이 파악하고 그가 재산을 은닉할 수 없도록 철저한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 뱃속의 아이에 대한 단독 양육권은 지아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조건이었고 민우의 불륜과 범죄 사실은 양육권 소송에서 그녀에게 압도적인 유리함을 제공했다. 지아는 법적인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음을 확인하고 이제는 강민우의 오만한 콧대를 꺾어버릴 완벽한 무대만을 기다리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모든 함정은 완성되었고 사냥감은 발목을 잡힌 채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박태준으로부터 최유라가 임신을 의심하며 산부인과에 방문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었다. 지아는 태준이 보내온 산부인과 진료 기록 사진을 보며 잠시 호흡이 멈추는 듯한 엄청난 충격과 모멸감에 휩싸였다. 자신과 같은 시기에 남편의 내연녀가 임신을 확인하려 했다는 사실은 지아의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끔찍하고 역겨운 비극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책상 모서리를 꽉 부여잡고 이내 차가운 이성을 되찾으며 감정의 소용돌이를 억눌렀다. 오히려 이 끔찍한 변수는 강민우를 더욱 깊은 파멸의 늪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또 다른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그녀의 눈빛은 더욱 서늘해졌다. 다행히 태준의 후속 보고에 따르면 유라의 임신은 단순한 스트레스로 인한 생리불순으로 밝혀졌고 지아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이 해프닝은 지아에게 강민우라는 인간에 대한 마지막 남은 일말의 연민조차 완전히 소멸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뱃속에 자신의 아이를 품고 있는 아내를 기만하고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질 뻔했다는 사실은 그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성조차 상실한 괴물임을 증명했다. 지아는 자신의 결단이 절대적으로 옳았음을 확신하며 다가오는 복수의 날을 향해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전진하리라 굳게 다짐했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살기로 고동치며 에이펙스 글로벌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고 있었다. 며칠 후 민우는 지아에게 에이펙스 글로벌의 창립 기념일 부부 동반 연회에 함께 참석해 줄 것을 다정하게 요청했다. 그는 회사 임원진들에게 완벽하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과시하여 차기 부사장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려는 계산을 하고 있었다. 지아는 속으로 헛웃음을 삼키며 무거운 몸을 이끌고 기꺼이 그 위선적인 자리에 참석하겠다고 상냥하게 수락했다. 그녀에게 이 연회는 민우의 허영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위한 완벽한 전초전이 될 것이 분명했다. 지아는 가장 화려하고 우아한 드레스를 고르며 그날 밤 자신이 보여줄 완벽한 아내의 연기를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연회 당일 지아는 고급스러운 블랙 실크 드레스를 입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민우의 팔짱을 낀 채 화려한 연회장에 등장했다.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기품 있는 미모와 당당한 태도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으며 감탄을 자아냈다. 민우는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즐기며 지아를 자랑스럽게 소개했고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다정한 부부의 모습을 연출했다. 지아는 쏟아지는 찬사와 축하 속에서 우아한 미소로 화답하면서도 연회장 한 구석에서 질투 어린 시선으로 자신들을 노려보는 최유라의 존재를 단번에 찾아냈다.
유라의 일그러진 표정을 확인한 지아의 입가에는 조롱 섞인 싸늘한 미소가 희미하게 번져나갔다. 지아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연회장을 빠져나와 텅 빈 복도에서 의도적으로 최유라와 단둘이 마주치는 상황을 만들었다. 유라는 지아를 보자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숨길 수 없는 적의와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지아는 유라를 향해 다가가 부드럽지만 뼛속까지 시린 차가운 목소리로 최유라 씨, 요즘 남편 비서 업무 때문에 많이 바쁘죠? 라고 말을 건넸. 유라는 흠칫 놀라며 아닙니다. 사모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다. 지아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차가운 비수를 던지며 곧 다가올 너희들의 비참한 최후를 기대하라고 중얼거렸다. 연회장으로 돌아온 지아는 정민환 팀장과 가벼운 눈인사를 교환하며 서로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조용히 확인했다. 민화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지아에게 미세한 고개를 끄덕였고 그것은 감사팀의 조사가 마침내 결정적인 단계를 넘어섰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지아는 뱃속의 아이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오만한 연설을 쏟아내는 강민우를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응시했다. 높은 곳에 오를수록 추락하는 고통은 더욱 끔찍하고 비참할 것이며 지아는 그 추락의 순간을 가장 완벽하게 연출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의 차가운 이성은 분노라는 연료를 태우며 복수의 종착지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다. 화려했던 연회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우는 기분 좋게 취해 자신의 완벽한 연기에 도취된 채 끊임없이 떠들어댔다. 그는 지아의 손을 잡으며 오늘 당신이 내 옆 있어 주어서 내 체면이 확 살았어. 정말 고마워. 라고 가증스러운 말을 내뱉었다. 지아는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어두운 풍경을 바라보며 피곤한 목소리로 당신이 기뻐하니 나도 좋네요. 라고 건조하게 대답하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 그녀의 수중에는 강민우와 최유라를 파멸시킬 모든 폭탄이 완벽하게 장전되어 있었고 남은 것은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일뿐이었다. 지아의 머릿속에는 에이펙스 글로벌에 다가오는 정기 주주총회가 가장 화려한 처형장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차갑게 맴돌고 있었다. 에이펙스 글로벌의 거대한 유리 빌딩 위로 짙은 먹구름이 몰려들며 폭풍 전야의 음산한 기운을 들이우고 있었다. 강민우는 며칠 뒤 유럽 지사 시차를 명목으로 일주일간의 긴 출장을 떠나게 되었다며 거실에서 들뜬 표정으로 짐을 꾸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중요한 업무를 맡은 임원의 책임감보다는 은밀한 일탈을 앞둔 어린아이 같은 설렘이 가득 차 있었다. 지아는 소파에 앉아 그가 정성스럽게 고른 고급 수트와 넥타이들을 캐리어에 담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속으로 차가운 조소를 삼켰다. 출장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목적지가 어디인지, 누구와 함께 떠나는지 그녀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 홀몸도 아닌데 일주일이나 집을 비우게 되어서 정말 미안해 돌아올 때 당신과 아이를 위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을 사올게. 민우는 캐리어 지퍼를 닫으며 지아에게 다가와 가증스러운 입맞춤을 남겼다. 지아는 역겨움을 꾹 누르고 그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짐꾼도 없이 혼자 가는 출장이라 힘들 텐데 내 걱정은 말고 일 잘 마치고 와요. 라고 상냥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완벽한 배려에 민우는 안도감과 성취감을 동시에 느끼며 자신의 완벽한 알리바이가 성공했다고 굳게 믿었다. 현관문이 닫히고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지아의 얼굴에서 다정한 아내의 미소는 순식간에 증발하고 차가운 얼음장 같은 무표정이 자리 잡았다.
민우가 공항으로 출발한 직후 지아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고 박태준으로부터 여러 장의 고화질 사진들이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왔다. 사진 속에는 인천공항 출국장 VIP 라운지에서 여유롭게 샴페인을 마시고 있는 민우와 최유라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유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민우가 회사 돈을 횡령해 사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고, 두 사람은 마치 신혼여행을 떠나는 부부처럼 주위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끈적한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지아는 그 혐오스러운 사진들을 차분하게 화면 캡처하여 폴더에 저장하며 그들의 끝없는 오만함이 결국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가장 강력한 밧줄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유럽 시찰이라는 거창한 명분으로 포장된 그들의 여행 일정은 런던과 파리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과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투어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민우는 에이펙스 글로벌의 법인 카드를 마구잡이로 긁어대며 유라에게 값비싼 보석과 명품 가방을 안겨주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지아는 정민환 팀장과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민우가 해외에서 결제하는 모든 법인 카드 사용 내역과 횡령 자금의 흐름을 초 단위로 추적하고 기록했다. 회사의 공금을 개인적인 쾌락을 위해 탕진하는 이 명백한 배임 행위는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가장 파괴적인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했다. 두 배신자가 유럽의 낭만적인 밤거리에서 탐욕스러운 미래를 즐기고 있을 때 지아는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기 위해 다음 단계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에이펙스 글로벌의 이사회 멤버이자 평소 강민우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해온 이상호 전무에게 조심스럽게 만남을 요청했다. 이상호 전무는 과거 지아가 전략기획실에서 근무할 당시 그녀의 뛰어난 업무 능력과 강직한 성품을 높이 평가하며 멘토 역할을 해주었던 든든한 조력자였다. 지아는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는 도심, 외곽의 프라이빗 룸에서 이 전무를 만나 그동안 목숨을 걸고 수집해온 강민우의 횡령 및 배임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자료를 한 장씩 넘겨보던 이상호 전무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강민우가 권력욕에 사로잡혀 회사의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거대한 규모로 공금을 횡령하고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더욱이 그 더러운 돈이 어린 내연녀와의 화려한 불륜 행각을 유지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회사의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이 전무에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최악의 범죄 행위였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지아를 향해 무거운 한숨을 토해내고 이 참담한 현실에 개탄했다. 윤 실장 아니 재수 씨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들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습니까? 강민우, 그 쓰레기 같은 자식이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망쳐놓고 있었다. 니 당장 이사회에 고발해서 그놈의 목을 쳐야 합니다. 이 전무는 경노하여 당장이라도 민우를 파면시킬 기세였지만 지아는 차분하고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만류했다. 전무님, 지금 섣불리 움직이면 그 사람은 교묘하게 꼬리를 자르고 빠져나갈 것입니다. 완벽하게 숨통을 끊기 위해서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야만 합니다. 지아의 서늘한 목소리는 이 전무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녀의 치밀한 복수극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다. 지아는 다가오는 에이펙스 글로벌의 정기 주주총회야말로 강민우를 완벽하게 파멸시킬 수 있는 최고의 무대라고 설명하며 자신의 구체적인 계획을 이 전무에게 브리핑했다. 그녀는 정민원 팀장이 이끄는 감사팀의 비밀조사 결과와 이 전무의 이사회 내 영향력을 결합하여 주주총회 당일
강민우의 모든 비리를 만천하에 폭로하자는 대담한 전략을 제시했다. 이 전무는 지하의 빈틈없는 계획과 강인한 결단력에 혀를 내두르며 기꺼이 그녀의 계획에 동참하여 회사 내부의 동조 세력을 규합하는 역할을 맡기로 약속했다. 지아는 이 전무라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동맹을 얻음으로써 에이펙스 글로벌 내부를 장악할 완벽한 포위망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이상호 전무와의 성공적인 만남 이후 지아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다가올 폭풍을 준비하느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정민환 팀장과 이 전무를 비밀리에 연결해 주었고 세 사람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강민우의 범죄를 입증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그들은 민우가 주주총회에서 차기 부사장으로 공식 지명되는 바로 그 순간을 노려 기습적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준비된 증거, 자료들을 터뜨리기로 세부 일정을 조율했다. 이 거대한 반격의 시나리오는 단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정밀한 시한폭탄처럼 주주총회 날짜를 향해 조용히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다. 일주일이라는 몽환적이고 사치스러운 밀월여행을 마치고 강민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피곤한 얼굴로 연기를 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캐리어 안에는 면세점에서 형식적으로 구입한 지아를 위한 평범한 화장품 세트가 들어있었고 그가 유라에게 사준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는 턱없이 비교되는 보잘것없는 물건이었다. 민우는 짐을 풀며 지아에게 선물을 건네고 당신 생각에 출장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어. 이것밖에 못 사와서 미안해라며 역겨운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내뱉었다. 지아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삼키며 감동받은 척 환한 미소로 선물을 받아들고 그를 안아주었다. 당신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요. 피곤할 텐데 얼른 씻고 쉬어요. 지아는 다정한 목소리로 그를 욕실로 밀어넣고는 그의 겉옷 주머니에서 새롭게 생성된 영수증과 휴대전화, 데이터를 빠르게 복사했다. 예상대로 휴대전화 안에는 파리 에펠탑을 배경으로 유라와 진하게 입을 맞추는 사진들과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동영상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알리바이를 맹신하며 어떠한 죄책감이나 두려움도 없이 범죄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남겨두는 멍청함을 과시하고 있었다. 지아는 그들의 멍청함에 조소를 보내며 이 모든 자료를 주주총회 스크린에 띄울 발표용 프레젠테이션 파일에 차곡차곡 업데이트하며 마지막 피날레를 준비했다. 강민우는 출장 복귀 후 회사에서 더욱 기고만장한 태도로 일관하며 차기 부사장 자리를 이미 따놓은 당상인 양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견제하는 임원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핵심 프로젝트의 권한을 독점하며 회사 내부의 불만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치명적인 패착을 두었다. 이상호 전무는 그런 민우의 교만한 태도를 묵인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지하의 계획에 동조할 이사회 이사들을 은밀하게 포섭하며 강력한 반대 세력을 결집해 나갔다. 민우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를수록 그를 향한 적개심은 더욱 단단하게 뭉쳐졌고 지하가 쳐놓은 거대한 덫은 민우의 발목을 서서히 조여가며 완벽한 포위망을 완성하고 있었다. 에이펙스 글로벌의 정기 주주총회를 단 3일 앞두고 지아는 이혼 전문 변호사 한서진과 만나 모든 법률적인 검토를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한 변호사는 지아가 넘겨준 엄청난 양의 증거 자료와 이사회 내부의 동향을 확인하고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치밀함에 찬사를 보냈다. 주주총회에서 강민우 씨의 비리가 폭로되는 즉시 저는 법원의 이혼 소장과 함께 재산 가압류 신청서 그리고 업무상 배임 및 횡령에 대한 형사,
고발장을 동시에 접수할 것입니다. 한서진 변호사의 단호한 브리핑을 들으며 지아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깊은 숨을 내쉬며 차가운 결의를 다졌다. 사모님께서 준비하신 이 완벽한 시나리오는 대한민국 법조계 역사에 남을 만큼 가장 통쾌하고 완벽한 복수극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의 격려에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으로 보이는 에이펙스 글로벌의 거대한 사옥을 매서운 눈빛으로 응시했다. 오랜 시간 어둠 속에서 숨죽이며 벼려온 그녀의 칼날은 이제 칼집을 벗어나 강민우와 최유라의 심장을 향해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준비를 마쳤다. 뱃속에 아이는 엄마의 강렬한 투지를 느끼기라도 한 듯 힘차게 태동하며 지아에게 무한한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었다. 지아는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대고 자신과 아이의 새로운 삶을 위해 기꺼이 피 튀기는 전장으로 나아가리라 다짐했다. 그날 밤 지아는 늦게 귀가한 민우를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하게 맞이하며 주주총회에서 입을 그의 최고급 수트를 정성스럽게 다림질해 주었다. 민우는 지아가 다려놓은 수트를 보며 흡족한 미소를 짓고는 당신의 내조 덕분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 총회가 끝나면 우리 세 식구 근사한 곳으로 여행 가자며 가증스러운 애정을 연기했다. 지아는 그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은 채 네, 이번 주주총회는 당신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가장 특별한 날이 될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말 속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민우는 오만한 웃음을 터뜨리며 파멸의 절벽을 향해 스스로 걸어갔다. 주주총회 전날 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며 에이펙스 글로벌 본사 건물을 사납게 때리고 있었고 지아는 홀로 서재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내일 주주총회장 대형 스크린에 띄워질 강민우와 최유라의 불륜 동영상 그리고 횡령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명백한 회계 자료들이 담긴 파일이 열려 있었다. 지아는 프레젠테이션의 슬라이드를 하나하나 넘겨보며 자신이 겪었던 뼈를 깎는 고통과 굴욕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차가운 이성으로 분노를 제어했다. 이 모든 증거들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강민우가 쌓아올린 견고한 위선의 성은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며 그녀의 기나긴 복수극은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릴 것이다. 시계의 초침이 자정을 향해 달려가며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음을 알리자 지아는 파일을 USB 메모리에 조심스럽게 담아 핸드백 깊숙한 곳에 보관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으로 불룩한 배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눈을 감은 채 아이의 심장 박동을 온몸으로 느끼며 평온을 찾으려 애썼다. 아가야, 내일이면 이 지긋지긋한 어둠이 걷히고 너를 위한 가장 밝고 깨끗한 아침이 밝아올 거야. 엄마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게. 지아의 굳은 맹세는 빗소리를 뚫고 강인하게 울려 퍼졌고 그녀의 눈동자는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전사처럼 서늘하고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침이 박자 며칠 동안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던 비가 거짓말처럼 그치고 맑고 투명한 햇살이 도시 전체를 따스하게 감싸 안았다. 지아는 거울 앞에서 단정하면서도 강렬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다크 네이비 정장을 차려입고 붉은 립스틱으로 입술에 단호한 생기를 불어넣었다. 잠에서 깬 민우는 지아의 세련된 모습을 보며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네. 부사장 사모님 자리에 딱 어울리는 모습이야. 라며 한껏 들뜬 목소리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지아는 그의 칭찬에 가벼운 미소로 화답하며 핸드백을 집어들고는 내 오늘을 위해 아주 오랫동안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라고 뼈있는 한마디를 던지며 집을 나설 준비를 마쳤다. 강민우와 지아가 나란히 앉아 에이펙스
글로벌 본사로 향하는 차 안에는 묘한 긴장감과 들뜬 기대감이 교차하며 숨막히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민우는 끊임없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자신의 세력들에게 지시를 내리기에 바빴고 자신의 승리가 얼마나 완벽할지 상상하며 입가에 맺힌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지아는 창밖의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며 속으로 차갑게 카운트다운을 시작했고 그녀의 손은 핸드백 속에 깊숙이 숨겨진 USB 메모리를 단단히 쥐고 있었다.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지아의 심장 박동은 더욱 규칙적이고 강렬하게 뛰기 시작했으며 이제 에이펙스 글로벌의 거대한 무대 위에서 벌어질 잔혹하고도 화려한 피날레의 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다. 주주총회를 단 이틀 앞둔 주말, 강민우는 자신의 차기 부사장 승진을 자축하는 의미로 최측근 임원들을 집으로 초대해 호화로운 프라이빗 만찬을 열었다. 그는 최고급 빈티지 와인을 끊임없이 따르며 자신이 앞으로 에이펙스 글로벌을 어떻게 뜯어고치고 지배할 것인지에 대해 오만방자한 연설을 늘어놓았다. 지아는 완벽한 안주인의 미소를 띤 채 불룩한 배를 안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그의 가증스러운 허세에 장단을 맞추어 주었다. 만찬에 참석한 임원들 중 절반은 이미 이상호 전무의 포섭을 받아 지하의 복수극에 가담하기로 맹세한 세력들이었지만 민우는 그들의 싸늘한 눈빛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권력에 취해 있었다. 식탁의 건너편에 앉은 이상호 전무는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강민우의 건방진 축사에 영혼 없는 건배로 화답했고 지아와 찰나의 시선을 교환했다. 그 짧은 눈빛 교환 속에는 내일 모레 주주총회에서 이 오만한 독재자의 목을 확실하게 쳐내자는 굳건한 결의와 무언의 약속이 담겨 있었다. 지아는 독이 든 성배를 마시고 있는 줄도 모르는 남편을 바라보며 속으로 차가운 비웃음을 삼켰고 이 역겨운 광대극이 하루빨리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거짓된 웃음과 위선적인 칭찬이 난무하는 만찬장 속에서 오직 지아만이 이 모든 거짓을 꿰뚫어보며 완벽한 피날레를 위한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다. 화려하고도 역겨웠던 만찬이 모두 끝난 후 술에 만취한 민우는 침대 위로 쓰러져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짐승 같은 잠에 빠져들었다. 지아는 거실에 흐트러진 술잔들을 대충 정리한 뒤 다시 자신의 서재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아 주주총회에서 터뜨릴 프레젠테이션 파일의 최종 점검에 들어갔다. 그녀는 횡령 장부의 숫자 하나, 영상의 프레임 하나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며 단 한치의 반박조차 허용하지 않을 완벽한 논리와 증거를 구성해 나갔다. 밤이 깊어갈수록 피로가 몰려와 무거운 배가 뭉치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복수를 향한 그녀의 집념은 육체의 고통마저 완벽하게 마비시켜버릴 만큼 강력했다. 새벽이 밝아오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아는 마침내 모든 작업이 완벽하게 끝났음을 확인하고 암호화된 USB 메모리를 손에 꽉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저장 매체가 아니라 강민우와 최유라라는 두 악마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버릴 치명적인 독약이자 가장 날카로운 사형 집행관의 검이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어루만지며 이제 곧 엄마가 너에게 가장 깨끗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선물해 줄 것이라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두려움도 망설임도 모두 사라진 그녀의 내면은 이제 폭풍을 몰고 올 거대한 바다처럼 깊고 고요하며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바위로 견모해 있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고 지아는 그 어느 때보다 일찍 일어나 완벽한 전투 태세를 갖추기 위해 차갑고도 정교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다크 네이비 정장을 꺼내 입고 창백해진 얼굴 위로 강렬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화장을 섬세하게 덧칠했다. 잠에서 깨어난 민우는 지아의 압도적인 자태를 보며 부사장 사모님다운 품격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자신의 미래가 얼마나 찬란할지 착각하며 들뜬 웃음을 터뜨렸다. 지아는 거울 너머로 그의 가증스러운 웃음을 차갑게 노려보며 오늘 당신의 그 얄팍한 환상이 어떻게 처참하게 부서지는지 똑똑히 지켜보라고 속으로 잔인한 경고를 날렸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에이펙스 글로벌 본사로 향하는 고급 세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상반된 감정이 무겁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민우는 쉴 새 없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자신의 세력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리며 승리의 축배를 들 생각에 한껏 고무되어 있었다. 반면 지아는 핸드백 속에 USB 메모리를 단단히 움켜쥔 채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며 다가올 거대한 파국을 냉철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차가 회사 정문에 도착하고 거대한 회전문이 돌아가는 순간 지아의 심장 박동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완벽하게 직조된 반격의 그물이 마침내 화려한 비상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에이펙스 글로벌의 거대한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들과 주요 임원들로 가득 차 숨막히는 긴장감과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단상 중앙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차기 부사장 지명을 기다리는 강민우가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화려한 실적과 비전을 과시할 완벽한 연설문을 머릿속으로 되뇌며 이미 에이펙스 글로벌의 제왕이 된 듯한 착각 속에 깊이 빠져 있었다. 강당 맨 앞줄에 VIP석에 우아하게 앉은 윤지아는 겉으로는 다정한 아내의 미소를 유지하면서도 속으로는 곧 펼쳐질 처참한 사륙전을 기대하며 차갑게 눈을 빛내고 있었다. 주주총회의 공식적인 식순이 시작되고 현 대표이사의 개회사가 강당 전체에 묵직하게 울려 퍼지며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다.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유력한 후계자인 강민우에게 집중되었고 그는 여유로운 태도로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며 가벼운 목례로 화답했다. 그의 바로 뒤쪽 비서석에는 흠잡을 데 없는 단정한 정장 차림을 한 최유라가 다소곳하게 앉아 승리자의 달콤한 열매를 함께 나눌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아는 그 두 마리의 탐욕스러운 벌레들이 빚어내는 역겨운 촌극을 지켜보며 핸드백 속에 깊숙이 숨겨진 USB 메모리에 차가운 감촉을 손끝으로 확인하며 때를 기다렸다. 드디어 주주총회 가장 핵심 안건인 차기 부사장 선임건이 상정되었고 사회자의 힘찬 호명과 함께 강민우가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나갔다. 강당을 가득 채우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 속에서 그는 완벽하게 연출된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 앞에 서서 좌중을 압도하는 여유로운 시선으로 청중들을 응시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 덕분입니다. 라는 가증스러운 서론으로 연설을 시작한 그의 목소리에는 권력에 대한 끝없는 탐욕이 짙게 배어 있었다. 지아는 이상호 전무와 찰나의 눈빛을 교환하며 행동 개시를 알렸다. 강민우가 에이펙스 글로벌의 미래 비전에 대한 장황한 허풍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능력을 한껏 포장하고 있을 때 대강당의 웅장한 문이 열리며 정민환 팀장이 등장했다. 그는 감사팀의 핵심 요원들을 대동한 채 서늘한 표정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 들어왔고 그의 등장에 강당 내부는 순식간에 술렁이며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찾아왔다. 민우는 예상치 못한 불청객의 난입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정 팀장, 지금 신성한 주주총회, 도중에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라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정 팀장은 대답 대신 지아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무거운 배를 안고 단상 위로 올라온 지아의 압도적이고 서늘한 카리스마는 강당 안의 수백 개의 시선을 단숨에 빨아들이며 숨막히는 긴장감을 조성했다. 민우는 아내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며 여보, 지금 여기서 대체 뭐 하는 거야 얼른 내려가지 않고 라며 작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지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려 했다. 하지만 지아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는 마이크를 넘겨받아 군중들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에이펙스 글로벌의 미래를 위협하는 끔찍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 지하의 선언과 동시에 대강당 중앙통제실에 대기하고 있던 박태준이 지하가 건네주었던 USB 메모리를 시스템에 연결하고 메인 화면을 스크린으로 전환시켰다. 민우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떠있던 거대한 스크린은 잠시 암전되더니 이내 전혀 다른 종류의 문서를 띄우며 사람들의 시선을 강렬하게 집중시켰다. 그것은 강민우가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막대한 규모의 회사 공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명백한 회계 장부와 이중 계약서의 원본 사본들이었다. 붉은색으로 강조된 거액의 횡령 액수와 불법 자금 세탁 경로가 스크린을 가득 채우자 강당하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주주들의 분노 섞인 탄성이 터져 나왔다. 스크린에 떠오른 명백한 범죄의 증거들을 마주한 강민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고 그의 오만했던 눈동자는 극도의 공포로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는 마이크를 쥐고 이건 누군가 나를 모함하기 위해 조작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당장 저 화면을 끄지 못해라며 이성을 잃고 발악하듯 소리쳤다. 하지만 단상 밑에 서 있던 정민환 팀장이 확성기를 들고 본 감사팀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검증한 100% 진실된 회계 감사 자료입니다. 강민우 상무의 배임 및 횡령 혐의는 이미 명백하게 입증되었습니다. 라고 쐐기를 박자 그의 변명은 허공에 흩어지는 비참한 메아리가 되었다. 그러나 지아의 복수는 단순히 경제 범죄를 폭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으며 그녀의 손짓 하나에 스크린의 화면은 더욱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영상으로 전환되었다. 비가 내리던 밤, 회사 로비에서 강민우와 최유라가 농밀한 애정, 행각을 벌이는 고화질 CCTV 영상부터 그들이 파리의 스위트룸에서 나눈 역겨운 미래 장면까지 적나라하게 재생되었다. 화면 속에서 횡령한 회사 공금으로 구입한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보석을 유라의 목에 걸어주는 민우의 모습이 낱낱이 폭로되자 강당하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도가니로 변해버렸다. 단순한 비리를 넘어선 최고 임원의 파렴치한 도덕적 타락에 주주들은 경악하며 거친 욕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비서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최유라는 거대한 스크린에 자신의 끔찍한 민낯이 생중계되자 극심한 수치심과 공포에 사로잡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 안았다.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손가락질이 그녀를 향해 날카로운 화살처럼 쏟아졌고 그녀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덜덜 떨며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했다. 화려한 명품과 권력을 탐하며 자신만만했던 그녀의 교만은 단 몇 분 만에 산산조각이 났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몰락과 평생 지워지지 않을 주홍 글씨뿐이었다. 지아는 바닥을 기며 울부짖는 유라를 향해 단 한 줌의 동정심도 없는 차갑고 냉혹한 시선을 던지며 철저한 경멸을 표했다. 절망에 빠진 강민우는 다리가 풀려 단상 위에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을 내려다보는 지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비참하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잠시 미쳐서 실수를 한 거야. 당신과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이 영상들 좀 내려줘. 그는 권위와 체면을 모두 내던진 채 눈물 콧물을 흘리며 목숨을 구걸하는 비겁한 패배자의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지아는 그의 더러운 손길을 구두굽으로 무자비하게 쳐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내 아이 입에 올리지 마. 당신 같은 쓰레기에게 아빠라고 불릴 자격 따위는 애초에 없었어 라고 일갈했다. 강당 안의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상호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좌중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시작했다. 주주 여러분, 강민우는 회사의 막대한 자산을 개인의 쾌락을 위해 유용하고 에이펙스 글로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극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 이사회는 현 시간부로 강민우의 차기 부사장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그를 즉시 파면할 것을 강력 동의합니다. 이 전무의 결단력 있는 선언에 이사회 임원들과 수많은 주주들이 일제히 기립하여 동의를 표하며 박수를 쳤고, 그것은 강민우의 목을 자르는 거대한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는 명백한 소리였다. 그 순간 대강당의 웅장한 뒷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경제범죄 수사대 소속 경찰들이 수사영장을 손에 들고 신속하게 진입했다. 경찰들은 단상 위에서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강민우를 향해 다가가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그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찰칵하는 차가운 금소금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민우의 오만했던 권력과 거짓된 위선의 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며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다. 경찰들에게 양팔이 결박당한 채 질끌려 나가는 민우의 초라한 뒷모습은 탐욕의 끝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극적인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살아있는 경고문이었다.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던 최유라 역시 보안 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일으켜 세워졌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즉각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누리던 모든 사치와 권력이 모래성처럼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아를 향해 사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러나 지아는 그녀의 구걸에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싸늘한 침묵으로 일관했고, 보안 요원들은 그녀를 강당 밖으로 끌어내며 역겨운 비명소리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에이펙스 글로벌을 좀먹던 두 마리의 기생충은 수백 명의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방식으로 세상에서 완벽하게 격리되었다. 두 범죄자가 끌려나간 후 주주총회장은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고요한 정적과 함께 알 수 없는 안도감과 카타르시스가 교차하며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상호 전무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혼란에 빠진 주주들을 진정시키며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에이펙스 글로벌은 이번 뼈아픈 사태를 계기로 더욱 투명하고 강력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다. 그의 묵직한 연설에 청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고, 그것은 부패한 과거와의 단절이자 새로운 비상을 향한 강력한 지지와 연대의 표명이었다. 지아는 단상 한 구석에서 그 벅찬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며 굳게 다물었던 입술에 마침내 옅은 미소를 띄었다.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마친 지아는 정민환 팀장과 이상호 전무에게 깊은 감사의 목소리를 전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폭풍의 잔해처럼 묘한 긴장감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배신감과 끔찍한 절망감은 이미 산산조각나 사라진 지 오래였다. 로비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지아는 통유리창 너머로 맑게 갠 도시의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그 눈부신 햇살은 마치 그녀의 찬란한 승리를 축복하는 듯했다. 뱃속의 아이는 꼬물거리며 평온한 태동을 보였고 지아는 자신의 두 손으로 일궈낸 이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때 지아의 휴대전화가 경쾌하게 울렸고 이혼 전문 변호사 한서진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생생하게 들려오며 그녀의 완벽한 승리를 재확인시켜 주었다. 사모님, 방금 전 법원의 이혼 소장과 재산 가압류 신청서가 완벽하게 접수되었고 언론에도 강민우의 횡령 사건에 대한 보도 자료가 대대적으로 배포되었습니다. 한 변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에 지아는 수고하셨습니다. 한 변호사님, 이제 남은 법적 절차도 한치의 자비 없이 철저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모든 퇴로가 완벽하게 차단된 강민우에게는 이제 차가운 감방 바닥과 막대한 빚더미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 채널과 주요 포털, 사이트는 에이펙스 글로벌 임원의 충격적인 불륜과 횡령 사건으로 완전히 도배되었다. 강민우라는 이름은 실검 1위를 장악하며 전국적인 조롱과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그가 과거에 쌓아 올렸던 모든 명예와 엘리트 이미지는 역겨운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기사마다 달린 수만 개의 분노찬 댓글들은 그를 향해 침을 뱉고 저주를 퍼부었으며 이것은 지아가 의도했던 가장 완벽하고 참혹한 사회적 매장의 완성형이었다. 권력의 정점에서 세상을 호령하려 했던 오만한 자의 최후는 그 어떤 삼류 비극보다도 비참하고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고 있었다. 최유라의 상황 역시 강민우 못지않게 지옥의 밑바닥으로 수직 낙하하며 그녀의 과거 스캔들까지 모조리 들춰져 사이버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었다. 그녀가 소셜미디어에 자랑했던 수많은 명품 사진들은 오직 그녀의 탐욕과 도덕적 타락을 증명하는 역겨운 증거물로 전락하여 네티즌들의 표적이 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찰은 횡령 자금 수수 혐의로 유라의 계좌를 동결하고 압수수색에 착수했으며 그녀는 막대한 추징금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 허영심의 눈이 멀어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려 했던 그녀의 어리석은 선택은 결국 스스로의 목숨을 옥죄는 가장 잔인한 형틀이 되어 돌아왔다. 지아는 대기하고 있던 자신의 차량에 올라타 조용히 시동을 걸며 100미러 너머로 에이펙스 글로벌의 거대한 쌍둥이 빌딩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수개월 동안 그녀의 심장을 갉아먹었던 끔찍한 고통과 배신의 늪에서 완벽하게 탈출한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회한이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거리를 질주하는 차량의 창문을 열자 시원한 가을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흐트렸고 그것은 마치 자유를 향한 창가처럼 그녀의 전신을 짜릿하게 감싸 안았다. 그녀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에 귀를 기울이며 오직 자신과 뱃속의 아이만을 위한 새로운 미래의 청사진을 머릿속으로 우아하게 그려나갔다. 집으로 돌아온 지아는 망설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커다란 캐리어를 펼치고 자신의 짐과 아이의 물건들을 신속하게 챙기기 시작했다. 강민우의 혐오스러운 채취가 묻어있는 이 저택은 더 이상 그녀가 머무를 곳이 아니었으며 오직 버려야 할 더러운 과거의 허물에 불과했다. 그녀는 액자에 꽂혀있던 위선적인 웨딩 사진을 꺼내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들은 그들의 산산조각 난 결혼 생활을 완벽하게 대변했다. 지아는 지갑에서 반지를 빼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며 나약했던 과거의 자신과 영원히 결별하고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어머니로
다시 태어날 것을 굳게 맹세했다. 짐 정리를 마친 지아는 마지막으로 텅 빈 거실을 둘러보며 차가운 조소를 머금었고 미련 없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왔다. 문이 닫히는 차가운 금소금은 그녀의 기나긴 복수극이 마침내 완벽한 마침표를 찍었음을 알리는 경쾌한 승리의 타종 소리와 같았다. 밖에는 박태준이 대기하고 있었고 그는 정중하게 지아의 짐을 받아 트렁크에 싣고 그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승리를 축하하는 무언의 경의를 표했다. 지아는 차 뒷좌석에 편안하게 기대어 앉아 눈을 감았고 이제 그녀의 앞에는 그 어떤 폭풍우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눈부시고 찬란한 꽃길만이 펼쳐져 있었다. 차량이 도심을 빠져나갈 무렵 정민환 팀장으로부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강민우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붕괴되었다는 통쾌한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유치장의 차가운 철창 안에서 과거에 오만했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눈물만 쏟아내고 있는 한심한 겁쟁이로 전락해 있었다. 지아는 그 소식을 듣고 입가에 서늘하고도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결국 스스로 악마가 된 자들의 최후는 이토록 비참하고 끔찍한 법이라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로써 에이펙스 글로벌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촌극은 정의의 심판 아래 완벽하게 막을 내렸고 진정한 승리자는 오직 차가운 이성으로 무장한 윤지아뿐이었다. 태양이 서서히 서쪽 하늘로 기울며 세상을 붉게 물들이는 늦은 오후 지하를 태운 차량은 평화로운 교회에 위치한 그녀의 새로운 보금자리에 도착했다. 아름다운 정원이 딸린 그림, 같은 저택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안식처였다. 지아는 차에서 내려 정원의 맑은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시며 두 팔을 벌려 새로운 세상이 선사하는 무한한 자유와 축복을 온몸으로 맞이했다. 그녀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화로웠으며 과거의 고통은 그녀를 가장 위대하고 강인한 여성으로 빚어낸 훌륭한 자양분이 되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택의 발코니에 선 지아는 한 손에 따뜻한 허브티를 들고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자신만의 완벽한 제국이 완성되었음을 선언하듯 매혹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뱃속에 아이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아무런 두려움 없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오직 차가운 이성과 흔들리지 않는 인내심뿐이라고 되뇌었다. 강민우와 최유라의 비참한 몰락은 그녀의 발밑에 흩뿌려진 초라한 재투성이에 불과했고 윤지아의 진정한 비상은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될 거대한 서막을 예고하고 있었다. 붉은 노을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는 다가올 내일을 향한 찬란한 기대감과 권력자의 우아한 카리스마를 가득 담아 영롱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다가올 치열한 법정 싸움과 철저한 재산 분할 과정이 남아 있었지만 지아에게 그것은 그저 귀찮은 절차이자 이미 승패가 결정된 형식적인 의식에 불과했다. 한서진 변호사가 이끄는 막강한 법률팀은 강민우의 숨겨진 차명 계좌 하나까지 낱낱이 파헤쳐 그를 완벽한 알거지로 만들 모든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다. 지아는 상대방에게 단 한 줌의 자비도 베풀지 않는 냉혹한 승부사의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법이라는 가장 합법적이고 잔인한 무기로 그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을 참이었다.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 뒤에는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지성의 힘과 권력이 서늘하게 도사리고 있었다. 점점 짙어지는 밤의 어둠 속에서 저택의 은은한 조명들이 하나둘씩 켜지며 지하의 고요하고도 완벽한 밤을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평화를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이름표를 달고 세상과 마주할 준비를 마친 가장 주체적이고 눈부신 여왕으로 거듭나 있었다. 과거의 상처가 남긴 흉터조차 이제는 그녀의 강인함을 증명하는 찬란한 훈장이 되었고, 그녀의 발걸음 앞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는 거침없는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었다. 윤지아라는 이름은 에이펙스 글로벌의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승리자의 전설로 깊게 새겨지고 있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구두굽 소리가 났고 묵직하게 울려 퍼지며 법정 안의 엄숙한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윤지아는 흔들림 없는 단정한 자세로 원고석에 앉아 곧 내려질 판사의 최종 선고를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 피고석에는 한때 에이펙스 글로벌의 유력한 차기 부사장으로 군림하며 세상을 호령하려 했던 강민우가 초라한 수의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의 화려했던 과거는 온데간데없고 지금은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수척해진 늙은 죄수의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 만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지아는 그 억압적인 공기 속에서도 유유자적하게 미소를 지었다. 재판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자 강민우의 어깨는 사시나무 떨리듯 처참하게 요동치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피고인 강민우는 대기업의 핵심 임원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막대한 규모의 회사 자금을 계획적으로 횡령하고 은닉하였으며, 이를 개인적인 사치와 불륜 행각에 탕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재판장의 엄중한 목소리는 민우가 저지른 끔찍한 악행들을 낱낱이 해부하며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치명적인 타락을 똑똑히 각인시켰다. 지아는 한서진 변호사와 가벼운 눈빛을 교환하며 자신들이 치밀하게 쌓아 올린 완벽한 증거들이 법정에서 얼마나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여유롭게 감상하며 차가운 승리감을 마음껏 맛보았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 강민우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불법으로 편취한 횡령금 전액을 추징할 것을 명한다. 재판장의 단호한 선고와 함께 법사위의 망치 소리가 3번 쾅쾅쾅 울려 퍼지며 민우의 사회적 생명에 완벽한 사형 선고를 내렸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차가운 철창 안에서 썩어야 한다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 민우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짐승처럼 오열하며 지아를 향해 고개를 돌렸지만 지아의 눈동자에는 그를 향한 티끌만 한 동정심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혹독한 겨울의 칼바람처럼 차갑고 무자비한 경멸의 시선만이 그 더러운 배신자의 영혼을 꿰뚫고 있을 뿐이었다. 형사 재판이 끝난 직후 곧바로 이어진 이혼 소송의 결과 역시 지아의 압도적이고 일방적인 완승으로 싱겁게 마무리되었다. 법원은 강민우에게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정하며 지아가 청구한 막대한 위자료를 빠짐없이 전액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민우가 숨겨두었던 차명 계좌와 부동산 등 모든 은닉 재산은 이미 지아의 치밀한 사전 작업으로 가압류되어 있었기에 그는 철저하게 알거지가 되었다. 무엇보다 지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뱃속 아이의 단독 양육권 역시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녀의 품으로 완벽하게 돌아왔다. 강민우는 자신의 어리석은 탐욕과 오만함으로 인해 가족과 명예 그리고 전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파멸의 심연으로 떨어졌다. 한편 강민우의 내연녀였던 최유라의 삶 역시 지옥의 밑바닥으로 끝없이 곤두박질치며 처참한 응보를 달게 받고 있었다. 에이펙스 글로벌에서 비참하게 쫓겨난 그녀는 횡령 자금, 수수 혐의로 막대한 벌금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녀가 화려한 불륜의 대가로 얻었던 최고급 오피스텔과 명품들은 모조리 압류되어 경매에 넘어갔고 그녀의 손에는 천문학적인 빚더미만이 남겨졌다. 더 이상 그녀를 후원해 줄 돈 많은 남자들도 유라의 끔찍한 스캔들 앞에서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철저히 벌레 보듯 외면하고 배척했다. 그녀는 매일 밤 빚쟁이들의 끔찍한 독촉 전화에 시달리며 싸구려 고시원의 비좁은 방구석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해야만 했다. 며칠 전 유라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린 채 지하의 저택 앞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제발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비참하게 구걸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를 한 그녀의 모습은 과거 연회장에서 도도하게 지아를 비웃던 그 오만한 자태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지아는 현관문을 열고 나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는 그녀를 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며 서늘하고도 냉혹한 표정으로 내려다보았다. 당신의 얄팍한 탐욕이 어떤 파국을 불러왔는지 뼛속 깊이 새기며 평생을 시궁창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내리는 가장 자비로운 형벌이니까. 지하의 얼음장 같은 저주는 유라의 남은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았다. 모든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끝마치고 법원 건물을 나서는 지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하게 대지를 딛고 있었다. 무거운 쇠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오자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고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전신을 감싸 안으며 위대한 승리자를 축복했다. 지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폐부 깊숙한 곳까지 밀려드는 상쾌한 자유의 공기를 만끽했고 입가에는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우아한 미소가 번졌다. 10개월의 기나긴 임신 기간 동안 겪었던 뼈를 깎는 고통과 암흑 같은 시간들은 마침내 눈부신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뭉쳐져 그녀의 삶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이제 강민우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롭고 찬란한 탄탄대로만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지아는 한 손으로 둥글게 부풀어 오른 배를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곧 세상에 태어날 소중한 생명에게 진심 어린 축복의 말을 속삭였다. 아가야, 이제 모든 어두운 폭풍우는 끝났어. 엄마가 너를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눈부신 왕국을 완벽하게 완성해 놓았단다. 아이는 엄마의 따뜻한 음성에 화답하듯 힘차게 태동을 보였고 그 작은 움직임은 지아에게 세상을 모두 쥔 것 같은 벅찬 희열과 감동을 선사했다. 그녀는 불행한 결혼 생활에 피해자라는 낡은 꼬리표를 과감하게 불태워버리고 잿더미 속에서 화려하게 부활한 불사조처럼 찬란한 위용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내면은 그 어떤 시련에도 결코 꺾이지 않을 강철 같은 의지와 깊은 모성애로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었다. 법원 앞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는 지하의 앞에는 박태준이 최고급 대형 세단의 뒷문을 정중하게 열어둔 채 충성스러운 기사처럼 대기하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가 복수를 완성하는 내내 그림자처럼 은밀하고 철저하게 움직이며 결정적인 증거들을 수집해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완벽한 조력자였다. 사모님 아니, 대표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대표님의 새로운 에이펙스 벤처스를 향해 출발하시겠습니까? 태주는 깍듯한 존칭과 함께 그녀의 빛나는 새로운 직함을 부르며 묵직한 존경을 표했다. 지아는 태준의 인사에 가벼운 목례로 화답하며 차에 올라탔고 그녀의 시선은 이미 과거의 상처를 넘어 눈부신 성공을 향한 끝없는 비전을 우아하게 관통하고 있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지아는 에이펙스 글로벌에서 퇴사한 후 자신의 뛰어난 전략 기획 능력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투자 회사를 은밀하게 설립했다. 썩어빠진 관료주의와 부패한 임원들이 판치는 에이펙스 글로벌을 과감하게 떠나
오롯이 자신의 탁월한 실력과 냉철한 통찰력으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이상호 전무와 정민환 팀장 역시 그녀의 천재적인 비전과 카리스마에 깊이 매료되어 기꺼이 그녀의 새로운 벤처 캐피탈의 핵심 파트너로 합류하며 막강한 동맹을 구축했다. 강민우가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지난날의 화려한 환영을 쫓으며 절망하고 있을 때 지아는 이미 대한민국 금융계의 새로운 실력자로 비상할 완벽한 준비를 마쳤다. 차가 도심의 번화가를 매끄럽게 질주하며 거대한 마천루 사이를 통과할 때마다 지아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시의 풍경을 감상했다. 과거에는 저 높은 빌딩 숲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며 남편의 거짓된 다정함에 기대어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려 했던 나약한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끔찍한 배신과 참혹한 시련의 용광로를 거치며 그녀는 세상의 그 어떤 허울 좋은 위선도 거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지혜와 힘을 얻었다. 철저하게 짓밟였던 자존심을 완벽하게 회복한 그녀의 영혼은 이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빛을 내는 가장 눈부신 태양처럼 찬란하고 위풍당당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화창하고 눈부신 봄날 아침,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에이펙스 벤처스의 최상층 대표실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아름다운 한강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스러운 집무실에는 세련된 여성 대표의 카리스마를 물씬 풍기는 윤지아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3년 전의 상처는 그녀의 기품 있고 우아한 얼굴에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으며 오히려 깊은 연륜과 압도적인 자신감이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들고 있었다. 에이펙스 벤처스는 그녀의 뛰어난 감각과 냉철한 판단력 덕분에 단기간에 업계 최고의 투자사로 우뚝 서며 찬란한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엄마나 저기 예쁜 나비 그림 다 그렸어.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 옆에서 앙증맞은 목소리가 들려왔고 지아는 서류에서 부드럽게 시선을 떼었다. 어느새 훌쩍 자라 3살이 된 예쁜 딸 지우가 크레파스로 정성껏 그린 스케치북을 자랑스럽게 흔들며 총총걸음으로 지아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지아는 환한 미소와 함께 두 팔을 벌려 달려오는 아이를 품에 와락 안았고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코를 묻으며 달콤한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우리 지우가 그린 나비는 당장이라도 하늘로 훌쩍 날아갈 것처럼 정말 아름답고 멋진 걸 엄마는 우리 딸이 너무 자랑스러워. 지아의 목소리에는 세상을 모두 품은 듯한 충만한 행복과 사랑이 가득 넘쳐 흘렀다. 지우와 다정하게 장난을 치고 있을 때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의 화면이 켜지며 경제뉴스의 속보 기사가 소리 없이 업데이트되었다. 기사 제목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직 대기업 임원 강모 씨가 수감자들 사이에 폭행 사건에 휘말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짤막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지아는 무심한 눈길로 그 기사를 스치듯 읽어내렸지만 그녀의 심장에는 그 어떤 미세한 동요나 흔들림도 잃지 않는 완벽한 무관심만이 존재했다. 강민우라는 이름은 이미 그녀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삭제된 의미 없는 활자 조합에 불과했고 그의 비참한 말로는 타인의 불행을 즐길 가치조차 없는 먼지 같은 소식이었다. 한때는 그 끔찍한 배신감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분노의 피눈물을 흘렸고 철저한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이성과 감정을 차가운 칼날처럼 날카롭게 갈고 닦았던 시절이 있었다. 남편의 오만함과 내연녀의 탐욕을 짓밟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어둠 속의 괴물과 싸우는 냉혹한 사냥꾼이 되었고 결국 완벽한 승리를 쟁취해냈다. 하지만 복수의 끝에서 그녀가 얻은 가장 위대한 전리품은 가해자들의 몰락이 아니라
바로 그 지옥 같은 진흙탕 속에서 건져 올린 온전한 자신의 주체적인 삶이었다. 타인을 향한 지독한 증오마저 훌훌 털어버린 지금의 지아는 온전히 자신과 딸의 찬란한 미래만을 향해 전진하는 완벽한 승리자이자 가장 강력한 여왕이었다. 오후에 예정된 대형 글로벌 프로젝트의 최종 브리핑을 위해 이상호 부사장과 정민환 감사가 대표실로 들어오며 지아를 향해 깊은 신뢰가 담긴 미소를 지었다. 세 사람은 에이펙스 글로벌의 잔해 위에서 새롭게 피워내니 눈부신 벤처 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밤을 함께 지새우며 고군분투해왔다. 대표님, 이번 인공지능 기반 혁신 스타트업 인수권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부사장의 벅찬 보고에 지아는 태블릿을 끄고 여유롭고 카리스마 넘치는 미소로 화답했다. 그녀의 냉철하고도 대담한 투자 감각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으며 그들은 절대적으로 그녀의 리더십을 신뢰하고 있었다. VIP 라운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지아는 거대한 유리창 밖으로 저 멀리 솟아있는 구 에이펙스 글로벌의 빌딩을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강민우 사태 이후 심각한 경영난과 주가 폭락을 겪었던 그 회사는 결국 외국계 자본에 매각되며 과거의 영광을 잃고 쓸쓸하게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오만함과 부패로 가득 찼던 권력의 상징이 모래성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반면 진실과 정의 그리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무장한 그녀의 새로운 제국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성장하고 있었다. 지아는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부서지는 오후의 햇살 속에서 자신이 이룩한 이 거대한 승리의 탑을 우아하고 만족스럽게 감상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며 서울의 하늘을 신비로운 붉은빛과 오렌지빛으로 물들이고 도시 전체에 환상적인 저녁 노을의 장관을 연출하기 시작했다. 지아는 퇴근 준비를 마치고 지우의 작은 손을 꼭 잡은 채 대표실을 나서며 회사 로비에서 자신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는 직원들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다. 나약한 임산부라는 편견을 비웃듯 가장 처절한 복수극의 주인공에서 수백 명의 직원을 이끄는 위대한 기업의 총수로 거듭난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볍고 당당했다. 그녀가 걸어가는 길 위에는 더 이상 타인의 거짓된 시선이나 부당한 폭력이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하고도 눈부신 평화의 결계가 단단하게 쳐져 있었다. 박태준이 운전하는 최고급 세단에 올라탄 지아는 창밖으로 흐르는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무릎 위에서 평온하게 쌕쌕거리며 잠든 지우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다. 과거에 그 차갑고 비 내리던 끔찍한 밤 눈물을 삼키며 복수를 다짐했던 그 처절한 기억은 이제 아득한 전설처럼 저 멀리 흐릿하게 퇴색되어 버렸다.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하고 악의 무리를 처단한 후 마침내 거머쥐니 완벽한 일상은 그 어떤 값비싼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의 결정체였다. 지아는 깊은 평온 속에서 숨을 고르며 자신이 선택한 험난하지만 위대했던 길에 대해 한치의 후회도 없음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아름다운 정원이 조명으로 반짝이는 교회의 대저택에 도착한 지아는 잠든 지우를 소중하게 안아들고 현관을 지나 따뜻하고 안락한 거실로 들어섰다. 푹신한 카펫과 포근한 공기가 그녀를 반겨주었고 벽난로 위에는 지아와 지우가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아름다운 액자가 그들의 눈부신 행복을 증명하듯 빛나고 있었다. 과거의 저택에 감돌았던 위선적인 침묵과 역겨운 거짓말의 냄새는 완전히 사라졌고 오직 순수한 사랑과 단단한 신뢰만이 이 새로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지아는 딸을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히고
이마에 따뜻한 굿나잇 키스를 남기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가장 충만하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에이펙스 벤처스를 경영하면서 지아는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비극이 다시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투명한 기업 윤리를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삼았다. 그녀는 권력을 쥐고 흔들며 약자를 짓밟는 오만한 자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뛰어난 실력과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들만을 발굴하여 그녀만의 강력한 제국을 구축했다. 이는 강민호와 같은 위선적인 범죄자들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는 깨끗하고 정의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그녀의 확고한 신념이자 사회를 향한 위대한 복수의 연장선이었다. 그녀의 이러한 철학은 업계 전반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수많은 청년 창업가들에게 윤지아라는 이름은 가장 닮고 싶은 완벽한 롤모델이자 멘토로 깊이 각인되었다. 별빛이 쏟아지는 발코니에 서서 지아는 과거의 상처가 남긴 흉터들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며 그 모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조용히 증명했다. 진정한 복수란 적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파괴적인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폐허 위에서 내가 가장 찬란하고 완벽하게 피어나는 창조적인 과정임을 그녀는 스스로 입증해냈다. 비바람을 견뎌낸 나무가 더욱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듯 지아의 영혼은 그 어떤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대한 고목처럼 위풍당당하게 성장해 있었다. 그녀는 잔에 남은 샴페인을 천천히 음미하며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벅찬 자유와 무한한 성취감을 온몸으로 만끽하며 미소 지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수많은 시련과 암투가 여전히 도처에 도사리고 있지만 지아는 더 이상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숨죽여오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이성과 강인한 의지라는 완벽한 무기를 손에 쥐고 어떤 적이 다가와도 단숨에 베어버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아름다운 여전사로 완성되어 있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은은한 달빛이 그녀의 당당한 실루엣을 신비롭게 비추었고 윤지아라는 위대한 여왕의 전설은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영원히 끝나지 않을 찬란한 서사시로 남게 될 것이다. 이로써 거짓과 위선으로 얼룩졌던 어두운 과거는 완벽하게 종결되었고 오직 정의롭고 찬란한 빛만이 그녀의 영원한 앞길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